집합금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집합금물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중에서 사소한 것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호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호실마다 특히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 거기에 택배 물건들을 그 호실 앞에다가 이렇게 둠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그 고객분들 에게는 좀 불편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택배함 같은 경우를 이렇게 미리 만들어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어떤 여러분들 생활형 숙박시설의 공용 부분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별도로 택배형 비서를 좀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좀 둘 수 있도록 관리단에서 인제 준비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거는 기본 사소한 거지만 그런 부분을 쪼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또 뭐냐면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서는 각 호실별로 보면 방음이 안 돼 가지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너무 시끄럽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또 있죠. 그중에서도 특히 인제 공사를 하는 경우죠. 어 상가들만 이렇게 많이 있는 경우에는 뭐 10 일에서 20일 정도는 공사 기간을 하니까, 뭐 상가에 원래 처음에 입주한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도 그렇게 처음에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인제 다 옆에 호실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죄송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인데 요때까지만 좀 시끄러워도 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조금만 이해해 달라고 요렇게 좀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인제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그런 거죠. 숙박이잖아요. 그쵸? 숙박에는 고객들이 많이 오는 상황에 특별한 호실 위에서 뭐 덜컹덜컹대는 뭐 공사를 한다든지 뭐 이래 됐을 때는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소유자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이해는 할 수는 있는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뭐 어떤 여행을 좀 와 가지고 본인들 나름대로 좀 푹 쉬었다가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굉장히 불쾌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운영사라든지 각종 직영사라든지 뭐 이런 데에다가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깐 이런 사소한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음 이거는 특히 여러분들이 좀 사소한 건데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호실별로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를 갖다가 왜 꼭 호실 바깥에다가 그냥 이렇게 적재시켜 놨다가, 그렇게 했다가 뭐 밤에 뭐 그걸 뭐 가져가면서 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본인들 생각이시고요. 근데 복도 부분에다가 문 앞에다가 말이죠, 그걸 놔두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런 사소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 밖에다가 놓지 말고 여러분들이 안에 두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뭐 호실 안쪽에 보면 베란다 쪽이든 뭐 이런 쪽이 있잖아요. 이렇게 환풍이 잘 되는 곳, 그런 데다가 뒀다가 나중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버리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집합금을 해서 우리가 좀 특히 이렇게 좀 많이 싸우는 부분이 생활의 숙박시설인데, 또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 중에서 하나가 뭐 아직 내년 10월 달까지는 거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죠. 그렇죠. 그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오피스텔 변경도 가능하도록 고시 안내는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각 지자체마다의 주차자 조례 규정을 잘 좀 살펴보셔 가지고 그런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이 그 오피스텔로 변경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은 변경시키면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한자 1 가구 2 주택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생활형 숙박시설보다 오피스텔로 변경시켰을 때 그 분양 가격이, 예를 들면 그 해운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평당 한 1,3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분양될 때는 5천에서 1억 정도 하거든요, 평당. 그러니까 그만큼 이 변경되고 났을 때 자산 가치는 좀 많이 높아지기는 합니다. 다만 세금 부분은 여러분들은 좀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년 10월 달까지는 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그 거주한다든지, 아니면 에어비앤비로 있는다든지, 아니면 시간 될 때 앉아 그 장단기 숙박으로 임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조차 그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면 특정한 운영사가 그 관리단하고 같이 엮이면서 자기 운영사 쪽으로 안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한 30개, 40개, 50개, 60개 정도 되는 그 조그만 그 예, 개별로 장단기 임대나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신고해도 별 과태료는 안 물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 전용 부분에 있는 부분을 아예, 전용 부분은 그 본인들이 책임지는 거, 본인들의 고유한 권한인데, 그런 것까지도 간섭하면서 이렇게 관리단이라든지 특정한 운영사들이 그 신고한다고 하고 밴드에다가 이런 거 올리면서 이간질을 시키고 하는 거. 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생활형 집중수술에 어떤 도움이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들 그 여러분 투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두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본인들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 왠지 우리는 지금 보면 집합 건물에서는,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에서는 특정한 그러니까 운영사와 관리단이 모여 가지고 그 어떤 거대 어떤 집단을 그 이기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아름아름 해 가는 부분을 아예 불법이다라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가면서 이간질을 시키고 이러면 여러분들 공동체에 어떤 도움이 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이라는 것은 좀 사소한 것에서부터, 좀 사소한 감사함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함의 그 기본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일단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로 이간질 시켜 가지고 시끄럽게 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배려와 감사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공감은 가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안 했으면 하고요.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곳들이 있으면 여러분 상당히 이간질시키고 그 호실에 대해서 신고한다느니 뭐가 어떻다느니 저떻다느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도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전용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뭘 하든 말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왜 아까 말했던 앞에 있는 그 전용항에 서시는 분들이 아까 휴지를 밖에 또는 음식물 쓰레기를 밖에 버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런 거 빼고는 뭐가 문제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가장 심각한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 집합 건물에 다 이거는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서 어 여러분들께서 그 공용 부분을 특정한 사용 특정한 사람들이 전용 사용권으로 행사하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다수의 소유자분들 또는 소수의 소유자나 입점주분들이라도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못 가지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음 그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또는 민형사상뿐만 아니고 또 이의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따진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분란을 일으키게끔 공용 부분을 전용 사용으로 특정한 운영사가 몽땅 다 그게 있는 공용 부분의 프런트를 사용하게 하고 한 30개호씩 이상 되어서 인제 그 법인을 만들어서 인제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용 못하게 막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는 이게 완전히 그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나요? 제발 여러분들 그런 특정한 운영사나 관리단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공용 부분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니깐요. 그 왜 여러분들만 지분권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하시냐는 거죠. 그 상당히 보면은 좀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게 그런 부분만 잘 고쳐지면 좀 원활하게 우리가 영업을 하면서 수익 구조도 가져가고 응? 할 수 있는 것을 특정한 사람들 자기의 이권만을 위해가 남은 죽든 말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안 좋거든요. 그러면 고객들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예 공용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그 운영사가 몽땅 다 사용하게 한다는 이런 임대차 계약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되도록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그 사람들만 그 어떤 특정한 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를 특정한 곳에만 사용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에스컬레이터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전기료 때문에 예 그 1, 2, 3 층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4 층부터는 엘리베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공간을 다 이렇게 그러한 어떤 편리 시설을 다 갖춰 놨을 때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있죠. 그냥 엘리베이터만 사용하는데 어 특정한 그 층들만 사용하게 하고 그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공용 부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차장도 마찬가지죠. 주차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권리를 가져야 되죠. 소유자 입점주분들 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한 소유자 입점주분들한테는 사용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비용을 받을 때도 소유자 입점주분들한테 공평하게 비용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한테는 막 비용을 과다하게 받고 어떤 사람들은 비용을 작게 받고 그 왜 이러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관리 규정에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고 그 관리 규정 누가 만들었냐 하면 관리단이나 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특정한 소유자 입점주분들한테 횡포를 행사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식적인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직까지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공용 부분을 무단훼손해서 점유하고 이렇게 본인들의 전용 사용으로 하는 부분은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거는 법적으로도 여러분들 제가 가끔 보시면 대부분 판례에서도 보면 그 철고를 할 수가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분 소유자 개인이라도 철거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관리단 차원에서도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 가장 기본적인 상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임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그 보면 저는 좀 예 많은 집합 건물을 보게 되면 첫 시행사나 운영사 그리고 시공사 또 관리업체들이 들어와서 아직 관리단 조직 구성이 안 된 곳들도 시행사, 운영사 이런 분들이 집회 같은 경우를 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막 해 준다 하더라도 지금은 자기들의 앞잡이를 내세워 가지고 오히려 건물을 더 장악해서 건물 하자 보수가 안 되게끔 하고, 그리고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인들은 탕감을 받는다든지 아예 안 낸다든지 이런 다음에 분양을 다 하고 먹튀해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소유자분들께서 또 입점주분들께서 빨리 관리단 조직 구성을 해서 그 관리단 조직 구성에는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를 어 선임을 해서 여러분들이 에 건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물 관리에 또 주체가 되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관리단 조직 구성이 되고 난 뒤에 이게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 아까 말했던 공용 부분을 특정한 사람들이 훼손하는 부분인데,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이 자기들의 공용 부분,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공용 부분을 훼손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꽤 있죠. 이제 이거는 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좀 자기 직무로서는 그 공용 부분을 보존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훼손을 하면서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겁니다. 그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소유자 입점주분들께서 있죠. 각종 밴드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 또는 카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화방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논의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를 보존 관리를 하셔야 되고, 공용 부분을 무단 훼손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될 사항일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공용 부분을 무단 훼손하신 분들은 어 훼손해서 설치를 하고 이런 거는, 첫째는 여러분들 건물 손괴죄 형사상으로는 생깁니다. 그래서 손괴죄로 형사 고소를 하시면, 고소나 고발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가만히 이렇게 두시면 안 된다라고. 그래야 우리 집합 건물은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함께 살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있죠. 슬기롭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서로 배려해 주면서 어 서로가 또 필요할 때 영업도 할 수 있게끔 서로 도움도 주고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요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좀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그렇죠? 이 쌀쌀한 거 보면 또 곧 인자 겨울이 좀 다가올 거 아닙니까? 게다가 미국에 있는 FOMC에서 내년 2월 달까지는 금리를 최대 4.75까지 올리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나 이렇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좀 올려야 될 상황이고요.
기준금리를 그 정도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은행 별로 또 개인의 지금 신용에 따라 가지고 그 가상금리가 또 플러스로 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부동산을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레버리지 다시 말해서 은행에 이제 부채를 끌어당겨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힘든 상황도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죠. 우리가 어 어떻게 이걸 해결해 가느냐라고 하는 건데, 요즘에 보면은 사기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매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슈화를 시켜서 분양가의 130% 이렇게 해 준다라고 하는 경우도 꽤 있죠. 전국 각지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전국 각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분양가의 110%를 준다라고 하면 기가 솔깃하죠. 안 그래도 지금 금액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또한 지금 운영 수익도 좀 잘 안 나오고 있어 가지고 그렇죠. 인제 그런 상황에 인제 그런 매각 이슈라고 하는 걸 띄워서 보통 관리단을 갖다가 관리단 집회를 해서 관리인과 관리위원들도 매각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사람들을 뽑기 시작해서 그 건물에 있는 관리단 조직 구성을 장악해 버린다는 거죠. 장악해 볼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이 매각이 110% 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상한 단서가 좀 들어갔다는 겁니다. 계약금은 10%를 주고 단극에 이제 중도금이나 전 잔금에 대한 계약 요건에 대수선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대수선에 대한 동의를 소유자분들한테 다 받는다든지 아니면 행정상의 절차상으로 딱 받게 되었을 때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요건을 좀 붙여 놨는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각종 있죠. 요건 사항을 집어넣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 부분의 책임은 소유자분들이 다 지도록 하고 계약금까지도 다 물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서 매각이라는 거를 이슈를 던지는 사기꾼들이 요즘에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분들을 한번 좀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요즘 저 서울부터 해 가지고 지금 저기 인천 좀 속초 쭉 내려와서 우리 강원도부터 해가 쭉 전라도 여수 쪽하고 다 지금 이런 제주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낭패를 본 제주도나 지금 강원도에 낭패를 본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좀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 충분히 매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는 말은 매입 모양서를 낸 어떤 기업체에서 있죠. 투명하게 모든 본인들이 다 공개를 하죠. 본인들도 매입을 할 때 실사를 다 하게 되고 그리고 법률 요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서로 간에 딱 조항을 좀 잘 맞춰 가지고 구분 소유자 모두와 함께 서로 공청회 형태로 이렇게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사기치는 곳들이 좀 그렇게 많은데요. 이제 그런 데서는 보면 구체적으로 매입 의향을 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고 그냥 부동산 중개사죠. 중개사가 어디 누구한테 어떤 뭐 중개사가 매입한다는 이런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한테 아까 말했던 뭐 계약금 10% 주고 뭐 조건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운영사하고 같이 자기 건물을 장악해서 지속적으로 운영 수익을 내면서 건물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여러분들 소유자분들은 좀 조심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소유자 여러분들이 발본 색출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는 형사 고발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도 가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뭐 집합 건물에서 하지 말아야 될 에, 것들에 대해서 소유자 입점주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 집합 건물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어 여러분들이 일단은 있죠.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요거를 이렇게 이슈화를 시켜서 각 바꿔 나가야 됩니다. 집합 건물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건물의 보존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서 배려해 주고 감사해 주는 이러한 게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밑거름을 이렇게 거름을 넣고 거기다가 우리가 씨앗을 또 뿌리고 또 가꾸고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가꾸다가 또 벌레들이 있으면 또 약을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풀들이 있으면 또 잡초도 뽑고, 자 이런 작업이 집합 건물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도 높아지고 입점주분들도 잘 들어오고 관리비도 줄어들고 좀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여러분들이 공개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요즘에 있는 그 매각이라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사항으로 진행하는 곳들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환율이 지금 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산 가치는 20% 이하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 부동산뿐만 아니고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요.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주식 시장 같은 경우야, 또는 파생 시장 같은 경우야, 우리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팔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자산 가치 많이 떨어지더라도 그렇지만 부동산은 바로 팔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동성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갖고 나가면 여러분들, 농사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농사를 할 때 보면 가만히 두놔 버리면 안 되고 잘 가꿔야 되거든요. 농사 짓는 분들이. 땀 흘려 농사를 잘 가꿔 놔도 어떨 때는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잘 가꾸어서 건물 보존 관리가 잘 되고 해도 있죠. 그 농사도 잘 해도, 잘 해서 수확량을 많이 풍년으로서 수확량을 많이 되어 있을 수도 있죠. 저 외부 환경 변수 때문에, 다시 말해서 너무 많은 수확량을 배출을 많이 해 가지고 그 열매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또 지금처럼,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단은 그 보존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항의 외부 변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대응을 하는 사항으로 가지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부동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물 보존 관리 자체를 우리가 안 하고 있고, 특정한 그 시행사라든지 그 시행사와 관련된 관리업체 또는 특정한 운영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 건물을 장악해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유자분들끼리 있죠, 여러분들. 또 보면 이런 것들도 하지 말아야 될 건데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제 관리단 조직 구성이 되어 가지고 관리위원회가 잘 꾸려졌고 관리인도 잘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으면, 그때는 그 절차를 잘 있죠. 집합건물법에 맞추어서 또 관리규약에 좀 맞추어서 있죠. 그 관리위원회가 상임기관이기 때문에, 그 심의 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 가지고 소유자분들한테도 모두 알려 드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가 막무가내로 법률을 위반해 가 막무가내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그렇게 안 되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도 있죠. 그것도 안 돼 가지고 서로 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얘가 우리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거든요. 이 관리단 조직 구성되고 나면 사소한 건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면 특정한 사람들이 특히 한자 우리가 "꼰대는 되지 말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소위 나이를 먹었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나이 먹은 분들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부분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왜 꼰대냐면 새로운 문물을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입수를 하지 않고 자기의 오로지 과거에 있는 경험치 있죠. 경험치로 모든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 꼰대라 하거든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이게 입수하는 능력이 없고 입수가 더 많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경험치에서 새로운 걸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입수하는 능력이. 그래서 입수를 여러분들이 좀 잘 하셔 가지고 새로운 문물이나 지식과 정보를 잘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서 무엇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은 이렇게 좀 시대에 지금 법률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소유자 입점주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건지를 귀담아 들으시고, 게다가 소수의 소유자 입점주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법률에 그 의견이 딱 맞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던 공용 부분에 무단으로 특정한 사람들만 안 하고 한두 명이라도 사용 못하게 했을 때는 사용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한두 명을 먼저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합금을법에는 그 공용 부분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게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70 년대처럼 있죠. 지금 효율성 다시 말해서 한 100 명이 있다면 한 80명 정도는 이제 잘 먹고 살 수 있고 또 한 20명 정도는 그냥 자기 좀 희생을 하더라도 80명 정도는 잘 먹고 살 수 있으면 20명 정도는 막 본인들의 권리를 막무가내 무시해 버리자. 뭐 이렇게 하는 일은 발생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현대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과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충분히 저는 지금도 공감이 가고 그때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했다고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그것뿐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 수도 있죠. 좀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4 대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종국 횡단 쭉 하셨다든지 그 주변을 보시면 물론 어떤 곳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곳도 있지만 또 다른 곳들은 있죠. 많은 곳들은 과거에는 4 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는 물난리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 농사나 과수원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황 엉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상황이 예 있어서 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녹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우리는 어떤 전체를 위해서 있죠. 하다 보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누가 옳다 그르다 이런 게 아니고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근본적인 우리가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은 고쳐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있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그런 역대 대통령들도 인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한쪽에 좀 잘못된 거 무조건 뭐라고 교도소 보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께서 있는 지금 현재 집합 건물에
공용 부분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거에 잘못됐다면 그 잘못된 부분을 지금부터 고쳐 나가면 되고, 그거를 이야기를 해 가지고 협의할 수 있도록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에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전용 사용으로 계속 간다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공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죠. 본인들만 이익을 위해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금은 법적인 어 법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소유자분들이 인제 요런 부분은 충분히 아시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음. 또 제가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과거와 지금은 또 틀리잖아요. 지금은 또 시계 좀 2022 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벌써 많이 흘러갔잖아요. 엄청 많이 시간이 흘러갔던 상황이죠. 이 조만간 우리 2030 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 우리가 흘러가면서 좀 더 우리도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야 되잖아요. 또 성숙한 자본주의로도 가야 되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길은 다른 게 아니고 공용 부분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요렇게 배려를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될 수 있다는 거고, 소유자분들 끼리 싸우지 않도록, 특히 관리위원회와 관리인도서 싸우지 않도록, 싸우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져가려는 사람,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까 이 고쳐라고 하는 분, 그러면 이게 법률에 기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리비 관련돼 가지고 뭐 분계장을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가 공개가 다 올려야 되죠. 우리가 밴드 같은 데 다 올리고 그리고 관리위원회 의결된 부분도 다 회의록도 다 올리고 다 모든 것을 다 올릴 수 있도록,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어디라도 다 그렇게 정부도 다 올리잖아요. 뭐든지 그렇게 다 올려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오픈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잘 갖춰진 다음에 서로 뭐 관리위원들끼리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관리인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관리인은 관리인의 건물보존관리 직무에 충실하면 되고,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대로의 직무 보존관리 직무를 직책을 충실히 하면 되고, 감사도 감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건물에서는 감사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가 없는 곳은 여러분 집합건물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어 획에 대한 모든 것을 통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업무 이행 감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독립적인 기구로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집합 건물에서 특히 감사가 좀 똑똑하면서 청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가 이렇게 지금 회계나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참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감사가. 그리고 감사는 좀 청렴해야 된다는 거죠. 좀 고런 점은 여러분들한테 뭐 아실 겁니다. 좀 그런 점들요. 음 예.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연휴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우리 월요일까지 우리가 쉬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좀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즐겁게 직장에 매진하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영업에 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각 가정에 있는 자녀분들은 자기 일에,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에 좀 충실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분들은 우리 수익금도 안 나오고 이랬는데 뭐 생활은 숙박시설에 이런 경우에는 거주하면서 있죠. 제가 실무적으로 말씀 거주해 가지고 여러분들 편안한 안식처로서 생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 어떨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사들이 그 운영사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운영사들 중에서 잘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그 운영사들한테도 반드시 분기장으로 모든 것을 일주일 단위로 공개를 해 달라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 주시고 운영사도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